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가량 올라갔는데요. 이번 증시에서 특징주로 본다면 아마존이 시가총액 처음으로 2조 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하고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에게 어떻게 미칠지도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여러 일정 등을 앞두고 어제 국내에서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마이크론의 시간의 급락을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 전략 잠시 후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소식들 점검하시죠. 어제 국내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코스피는 형님이 끌어올리고 코스닥은 형님이 끌어내리고 한마디로 시총상위 대형주가 올려준 것은 코스피고 시총상위 대형주가 끌고 내려간 것이 코스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 어제 0.64% 상승했어요. 엔비디아 측에서 회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와 아이들, HBM 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3나노 파운드리의 결함에 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강력 부인 소식을 내놨죠. 일단은 0.6% 상승에 그쳤고요. SK하이닉스가 5% 급등, 한미반도체도 4% 상승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등했고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종합 지원 추진 방안, 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 등등의 소식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연례 주총을 앞둔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로 저가 매수 유입이 어제장에 이루어졌고요. 미래산업, DIT, DI, 테크윙, 테스, 원익QNC 등의 종목들이 어제 시장 대비 확연하게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어제 외국인 매수 기준 1, 2, 3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매도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기도 했죠. 반도체 쪽의 흐름이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마이크론의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반도체 소부장은 올랐으나 바이오 2차 전지 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지 못했습니다. HLB가 10% 급락했고요. 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특징주로 꼽아본다면 데브시스터즈 상한가가 눈에 띄죠. 신작 쿠키런 모하메탑에 대한 일정을 주 초부터 계속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해외 데이터 초기 지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29%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쳤죠. 위메이드도 상승했고 반면에 NC소프트는 신작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서 TL의 업데이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반도체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살아있는 주도 섹터라는 것을 어제장에서 확인받는 느낌이었죠. 3일 정도 부진했다가 엔비디아가 부활하면서 반도체 쪽이 다시금 같이 힘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GPU, 엔비디아와 HBM,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생태계 내에서 이것을 받쳐주는 디램, 낸드, 전력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력 쇼티지 쪽을 위해서 공조 혹은 액침 냉각, 이런 냉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ESS, 에너지 저장에 대한 이슈도 불거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궤로는 온디바이스 AI. 결국 AI가 발전해서 각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면 AI PC, AI 폰 이런 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기판과 MLCC, IT 부품 그리고 OLED 등등의 다양한 IT 생태계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 시장의 기회를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올라갈 때 이쪽에서 반등을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은 이 이슈들을 계속 놓고 지켜보면서 그 안에 기회를 잡아가야 될 텐데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 탑픽 종목을 무엇을 둬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으로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I와 반도체가 자극하는 것들. 오늘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고 시간 외에서 반도체 쪽에 랠리가 있어줬다면 이 가운데서 오늘장에 꽤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흔들림을 보이더라도 이 가운데 좀 접근해볼 종목이 있을지, 흔들리더라도 그 가운데 강하게 시세를 유지할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 종목군 내에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로 본다면 이슈 속의 순환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죠. 어제장에서 리비안 관련해서는 에코캡이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와 리비안 이슈 같이 물려있는 TCC 스틸이 어제 5% 각 상승 흐름 보였고요. 포스코 인터도 4% 오르기도 했네요. 리비안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트레이딩 종목으로 언급되는 게 알맥인데 어제 7% 상승했고요. 화장품 쪽도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동국제약, CNC인터. CNC인터는 또 보고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 강도도 더 셌습니다. 자, 대왕고래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인터. 일단은 조금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매수 유입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한국가스공사가 7% 빠지다가 낙폭을 줄였고요. 포스코인터는 어떤 루머 등이 돌면서 4% 정도 하락권에서 단숨에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4% 플러스로. 그러니까 저점 대비 종가로 봤을 때는 무려 8% 되돌려버리는 흐름이 장 후반에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죠. 여러 가지 좀 루머와 같은 이슈에 좀 엮이면서 저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특징주로서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이버 웹툰 이제 나스닥 상장 임박으로 인해서 웹툰주 일부 움직였고요.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 등에 여전히 연결되면서 SL 등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웨이모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서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무인 택시 이용자 제한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환경에서든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한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라이콤 등의 종목이 강했고요. 이것이 시간 외까지 이어지면서 라이콤, 라닉스가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리비안 종목으로는 유진테크, 대원화성이 시간 외에서 올랐고요. 대왕고래 쪽에서는 코오롱 글로벌과 동방이 상승세, 현대차 인도 IPO 이슈로는 화신 등의 종목이 시간 외 흐름 보이기도 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밤사이 뉴욕장으로 와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단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밤사이 열렸었죠. 30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끝냈고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총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젠슨 왕 CEO의 발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엔비디아 칩이 여러 경쟁사로부터 도전받고 있긴 하나 우리의 칩은 총 소유 비용이 가장 낮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총 소유 비용이라는 것은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한마디로 처음에 좀 비싸게 주고 사긴 하는 건데 돈값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측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2%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힘을 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덕분에 장 막판에 이렇게 지수탈 회복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다만 금리적인 이슈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5년물 입찰 금리가 수요 경고로 인해서 4.331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 이 5년물 외에도 3일간 오늘부터 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 이슈가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속에 국채 금리가 밤사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 금리 관련해서 좀 부담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쓰비시 금융그룹에서 호주가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물가 데이터 등을 봤을 때 8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들어버렸고요. 여러 이슈 속에 일단 국채금리가 오른 것은 하나의 변수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엔화가 지금 198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본 측에서 미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요즘은 좀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추이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본다면 애플, 테슬라, 아마존을 일단 넣어봤는데요. 애플은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IB의 목표가 상향 이슈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로젠블렛에는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도 바꾸면서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얘기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이에 화답하며 2% 상승세 기록했죠. 213달러까지 올라섰는데 로젠블렛은 260달러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국내 애플 관련주들은 어느 위치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티펠에서 성장 동력이 견고하다, 오히려 지금 투자 기회다, FSD에 대한 무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4.8% 상승 흐름 나타냈죠. 다만 이제 7월 2일이 되겠는데 다음 달 두 번째 거래일에 인도략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변동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존이요. 30년 만에 시총 2조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AI 클라우드와 또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 이 기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4% 정도 상승세 보여줬네요. 빅테크가 견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들림을 조금 이겨낼 수 있었고요. 다만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나옵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S&P 500은 여름에 10%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시트그룹은 연말에 대한 S&P 500 목표치는 올렸으나 여름과 가을 사이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익 기대치가 지금 너무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고비가 될 것인지 어떨지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는 참 마이크론 이슈가 제일 많이 나왔었죠. 반도체 풍향계로 여겨집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지난 분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적 내놓고 그날 14% 급등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적자를 예상했는데 6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로 돌렸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전 사업부에 견조한 실적이 있었고 이때 당시 3개월 평균 목표가가 128달러였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실적 내놓고 나서부터 한 40%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EPS나 매출이나 모두 직전에 나왔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잉여 현금과 마진율이 조금 부진했고요. 기대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간 가이던스 못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등의 IB에서 내놨던 기대치가 생각보다 더 높았던 것이죠. 사실 내용만 뜯어본다면 기대치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나쁠 건 없었습니다. 강력한 AI 수요 그리고 HBM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과 SSD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었겠죠. 다만 높아진 기대치가 조금 부담이 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HBM과 DRAM 쪽보다는 마이크론의 실적에서도 더 돋보였던 건 기업향 SSD인데요. 결국 이 SSD입니다. 이것은 결국 낸드 쪽이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낸드로 압축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지 지켜보겠습니다. 장중에는 0.8% 상승이었고요. 시간 외에서는 7% 하락했다가 4%까지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6%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슈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우위였으나 시세 측면에서는 전기차 쪽이 밤사이 더 강했습니다. 전기차 종목 중에 카누 20% 급등, 니오, 니콜라, 테슬라, 리오토, 리비안 상승이었습니다. 리비안이 어제 시간에 폭등이 있었고 오늘 정규장에서 23% 급등 흐름이 있었죠. 거기다가 리튬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어요. 엘버말, 리튬 아메리카스 등의 종목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리비안 이슈는 어제 국내에서 일부 종목군에 그냥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웨이모 이슈 등 자율주행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자율주행 쪽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우라늄 종목들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됐죠. 그 밖에 상승 쪽에선 산업용 로봇이나 우주 위성이 강했고요. 하락 쪽에서는 자동차 쪽 부진했고요. 제약 바이오도 떨어졌습니다. 비만 종목들도 하락했고 전기 설비 쪽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네요. 참고하시죠. 그 밖에 특징주로는 국내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이 정도로만 봅니다. 월풀의 급등, 독일 보쉬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연결고리는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하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어제 이 삼성의 DS 부문에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단독 뉴스상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D램과 낸드 값을 15%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미 상반기에 ESSD 낸드 가격을 20% 올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고객들이 미리 좀 주문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D램, 낸드 쪽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낸드 쪽에 대한 시각, 오늘 또 마침 임성훈 부장 낸드에 대한 강조를 많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애칭 냉각 시장에 선제 대응한다 이런 뉴스도 들려왔어요. 쿨런트로 열을 흡수해서 열 교환기로 열을 방출하는 액침 냉각 시스템. 결국에는 화학적 검증이 필요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 업체들이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기사 내용에 보면 옴디아는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며 시장에 대한 전망, 새로울 건 없는 뉴스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냉각 쪽으로 관련주 체크한다면 KN솔, GST, 자동차 공조 쪽에 더 가까운데 삼성공조, 그리고 S3S, G2파워 등등 관련주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볼리비아 노이즈가 하나 속보로 도착했죠. 볼리비아 군이 장갑차로 대통령궁에 진입하는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루이스 아레스 대통령은 국권이 맞설 것이다라며 군의 수장을 새롭게 3명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리튬이 있죠. 남미 쪽에 리튬 삼각지대가 바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볼리비아 염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 장기적이진 않더라도 단기적인 노이즈가 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겁니다. 리튬 관련한 키워드로 볼리비아의 흐름 예의주시해 보시죠. 그 밖에는 이제 긴장되는 후반전, 주 후반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장에 반영되는가도 봐야 되고요.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도 기다리고 있고 미국의 나이키 실적 이제 밤사이에 소식이 전달되겠죠. 그리고 내일입니다. 오전 10시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진행되고요. PC의 물가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당겨진 토론, 원래는 10월경에 해야지 과거 패턴대로라면 정상인데 이번에는 조금 앞당기면서 대선 레이스가 조금 빨리 시작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한참 밀렸었던 이제 바이든 측에서 조금 줄여오면서 박빙입니다. 박빙인데 트럼프가 약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측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코로나 문제, 재정 확대, 인플레 심화 이 문제를 갖고 공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요. 정부 자금을 제조나 건설, 신재생 등에 쓰겠다라는 내용 기존의 이야기가 강조되겠죠.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바이든을 공격할 수 있는 건수 중에 하나 이스라엘 전쟁 을 가지고 공격세를 좀 펼치지 않을까 싶고 대규모 감세 그러니까 중국 등을 때리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법인세에 대한 감면 카드를 지속 꺼내들 겁니다. 그 밖에 여러 쟁점으로 서로 대립하게 될 건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어느 쪽에 조금 우세한 목소리가 흘러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일정 이벤트에 대해서 고민해 봤고요. 잠시 후에 전략 나눠볼 겁니다. 어제 주요 섹터에 대한
이제 살펴볼 내용들 점검해야 될 텐데 어느 쪽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의료 AI까지 좀 준비해봤습니다. K-뷰티가 한창 핫했잖아요. 네. 그 불씨가 이쪽으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리핑 체크해보겠습니다. K-뷰티의 다음은 K-미용 의료기기일까요? 다음 타자가 이쪽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서 많이 불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업종 자체를 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줬던 이슈가 바로 이거죠. 프랑스계 사모펀드 운용사 쪽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7월 22일까지 공개 매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용 의료기기에서 3대장이죠.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모두 다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소식이 6월 10일에 나왔었거든요. 6월 7일에 기록했던 종가 대비해서 어제까지 보시면요. 거의 20% 가까이 주가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의료기기들 M&A, 그러니까 과거의 공개 매수 공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주가 프리미엄을 받았나 보니까요. 2023년 1월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의 17% 정도의 프리미엄 받았고요. 루트노닉 같은 경우에도 18%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는 이후에 우상향하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크게 올라가면서 이 업종 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황이 개선되고 의료기기 관련된 ETF가 상장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근에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M&A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좀 굵직한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3년 4월에 외국계 사모펀드 쪽에서 여러 곳에서 루트노닉의 인수 의향과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한행컴퍼니 쪽에서 루트로닉을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4월에는 루트로닉과 이 사이노슈어가 합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최근에 이루다를 품는다 이런 소식 전해졌잖아요. 이미 또 작년에도 일부 지분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HLB 쪽의 계열사죠.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수한 현금 흐름부터 해서 글로벌 확장성, 높은 성장세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쪽도 수출주입니다. 최근에 K식품부터 뷰티, 조선, 방산,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 섹터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던 건 바로 수출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쪽도 결국에는 스킨케어 시장 안에서도 홈뷰티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도 미국과 중국 같은 큰 시장에서 굉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이 신약의 개발에 성공을 해야 되고 뭔가 기술 수출 같은 잭팟을 좀 기다려야 하는 섹터보다는 지금 당장의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찍힐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산 가정용 미용기기의 수출 현황 보시면요.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출액 보시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즉 매출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클래시스, 태국에서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늘어났고요. 미래에셋에 따르면 주력 제품인 볼류머 제품이 미국의 FDA 승인을 좀 빠르게 획득을 하면서 미국 진출에 또 가속화가 붙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주들 보면 계속해서 호재들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너도 나도 축하할 만한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레이저 옵텍이 어제 이 섹터 안에서도 20% 가까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에 출시했던 세계 최초 티타늄 사파이어 적용된 피부 질환 치료기기라고 하는데요. 팔라스 프리미엄이 미국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만 이 제품으로 100억의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나타내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최근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이 70%에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어제 14% 넘게 올라갔는데요. 이 실크로가 미국 FDA 쪽에서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실크로의 사용 범위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겠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밸류파인더라는 독립 리서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중화권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북미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또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 바로 하이로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제 리포트 효과도 받아가면서 주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인 라메디텍이요. 업계 유일한 초소형 레이저 기술로 K-뷰티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상장 첫날에 200%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 어제장에서도 11%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레이저 옵텍과 하이로닉과 그리고 라메디텍 제외하고 APR 어제 6%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6월 들어서 8% 넘게 올랐죠. 그리고 메디톡스와 휴젤의 흐름도 6월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게요. 메디톡스가 13% 정도, 휴젤은 무려 20%, 거의 한 달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6월 18일 더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6월 10일에 미국의 ITC 쪽에서 이 휴젤의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러한 예비 판결이 있었고요. 6월 13일에는 메디톡스와 또 식약처 간에 있었던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2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들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유한양행은 제약바이오 쪽에 묶여 있지만 6월에 15% 올라갔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8% 정도 한 달 동안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어제장에서 클래시스나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고 피어 기업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또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 성과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K-미용 의료기기 업종의 평균 PER은 30배 정도 이상입니다. 글로벌 평균 PER을 훨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앞으로 3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PR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리즈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상장했을 때 46만 7,500원 대비해서 한 4월쯤이었죠. 21만 원대까지 주가 반토막 났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90%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 40만 원 서도 회복하기도 했죠.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국민연금이 장내 매수 통해서 지분율 올렸다 라는 이슈도 전해졌었고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는 만큼 최근에 이 회사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요즘에 이너뷰티, 건기식 이런 쪽 많이 주목받잖아요. 관련된 브랜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국발 매출도 늘어나는데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표적인 수출 성장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0만 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클래시스와 이루다의 합병 발표가 6월 25일에 공시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8월 13일에 합병 승인 이사회에 있을 예정이고 주주 총회일이 이루다 쪽에서 또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이 9월 2일까지고요. 10월 1일이 합병 기일인데요. 이 합병과 관련해서는 또 주주들의 투심이 굉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어제장에서 클래시스 1% 하락했고 이루다 6% 하락했는데요.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탈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다. 장기적인 시너지에 주목하자라는 게 증권가 의견입니다. 합병하게 된다면 클래시스 쪽은 포트폴리오 확대되고 글로벌 유통망도 최적화되면서 미국 진출에 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DB 금융투자에서는 올라운더가 될 거다.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섭렵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최근에 주가 5만 원대에서 잘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AI주도 좀 빠지면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의료 AI, 암 진단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수혜 기대감에 어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력 갖춘 기업부터 해서 국내외 허가 취득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규모도 연평균 26% 정도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거의 1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라이프 시멘틱스, JLK, 루닛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또 특허 취득한 뉴스들, 호재들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루닛이 6% 정도, 뷰너 5%대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결국에 K-뷰티입니다. K-뷰티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아직 저평가된 쪽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관련해서 탑픽 종목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수앵커의 또보기는 6월 20일에 게임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데브시스터즈 잘 키운 게임 하나면 정말 만사 오케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계속 또 신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쿠키런 모험의 탑이 사전 예약부터 흥행에 대한 또 암시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흑자 전환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정식 출시되고 나서 더욱 더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었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모험의 탑이 흥행한다면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전 작품 대비해서 초기 유저가 더 많아서 초기에 하루 매출이 8억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게임주들 서메이지, 미스터 블루, 넵툰, 위메이드 등등의 종목들도 올랐고요. 크래프톤도 최근에 보시면 정말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게임주들 많이 올랐는데 NC소프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꺾이면서 6%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도 실적부터 신작까지 앞으로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장입니다.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없이 좀 차분한 전략을 오늘 집중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임성우 부장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입니다. 또 여지없이 마이크론의 실적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마주한 상황이고요. 내일은 또 대선 토론 예정돼 있고요. PC 물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부터 짜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마이크론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 지금 시간에서 7% 정도 급락하고 있잖아요. 급락하는 이유는 보니까 그 매출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76억 달러 중간값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컨센서스에 인라인 해요. 근데 일부 CT 같은 데서 80억 달러를 네. 전망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최고치보다 못 미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뺄 일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번에 나온 실적도 사실 직전에 준 가이던스의 상단을 충족하는 실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던스 중간값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거기서 그친다 이렇게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내용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충족하거나 좋게 나왔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일부 높은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는 이 작은 이유 하나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AI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메모리 업황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훼손된 것인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훼손이 아니라 지금 더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제 국내에서 나온 뉴스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 메모리 가격을 15에서 20% 추가 인상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20년 만인가요? 차입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움직임, 쇼티지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았던 거는 그 실적 발표 직전에 미국의 어떤 일부 기관에서 그 마이크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HBM3E 매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회계년도 5억 달러 매출을 잡아놨는데 이걸 다 취소한다. 이러면서 매출 전망치 확 내리는 기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크론 과연 HBM3 매출 잘 할 것인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이번 분기에 1억 달러의 매출을 했고 이번 연도에 수억 달러 매출 가능하고 다음 연도에는 수십억 달러로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우려는 해소된 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코멘트 내용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내용 당연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기존 레거시 업황, 메모리나 PC에 대한 것도 교체 수요를 많이 언급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 많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캐펙스 쪽 유의한 포인트인데, 그 마이크론이 국내 이사와 다른 점이 있죠. 그 HBM이나 SSD 캐파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비 굉장히 작은데 아마 그 부분이 매출 가이던스 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다음 연도, 그러니까 차기 연도 25 회계년도의 캐펙스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올렸습니다. 한 올해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상향 조정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 중에 절반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대한 팹 건설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HBM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HBM 캐파가 굉장히 모자르니까 여기에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 목표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기존의 D램의 점유율까지 HBM 점유율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투자가 집중해서 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HBM의 캐파 투자가 집중될수록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존 D램 캐파는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네. 그래서 타이트한 업황을 오히려 마이크론이 지금 대변해주고 네. 있었던 오늘의 실적 발표였다. 마이크론도 얘기를 했어요. HBM 늘어날수록 특히 4로 가면서 자연 감소는 더 커진다. 그리고 우리 아이다호와 뉴욕주에 짓는 팹 건설 영향 미치는 거는 26년 이후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빅그로스 영향이 없다. 네. 굉장히 타이트한 업황을 암시한 사실은 그 실적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들이 오늘 마이크론 시간에 하락하니까 장 초반 아마 약세로 출발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략 후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장 초반 약세를 틈타서 조금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주요 IB의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친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고,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그에 따른 발표 내용들 당분간은 이 스토리를 훼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변동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지금 끌고 가는 HBM에 집중하면서 이제 전통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쪽이 뭐 D램 낸드가 잘 돌아가게 되면 또 기판도 계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탑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세세하게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 HBM 탑픽부터 잡아주세요. 네,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로스 HBM 쪽 테크놀로지. 탑픽인데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 다 안 오른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탑픽인 거거든요. 컨셉은 손이 나가기 쉬운 좀 네. 접근성이 좋은 네. 종목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2분기에 하락했죠. 네. 다른 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굉장히 주워 담을 만한 종목 많은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HBM 분야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이제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 그리고 워피지 네. 웨이퍼의 휨 현상 계측 장비가 이제 이 회사 장비입니다. 그 KLA가 주력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침투한 회사고요. 이 오버레이 계측은 HBM 층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층수가 올라가고 구멍도 많이 뚫어야 되는데 그 구멍 뚫을 때 일직선으로 잘 뚫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정렬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HBM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그 3D 패키징이라든지 요새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 그러니까 이게 다 적층하는 네. 기술로 가는 건데요. 뭔가가 적층이 될수록 계속 정렬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장비가 전 세계에서 2개 회사만이 하고 있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뭐 2분기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1분기 이 회사 또 적자로 전환했고 또 아직 투자 사이클도 안 왔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부터 사모시는 레벨이 지금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네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척추뼈도 이렇게 고르게 서 있어야지 네. 몸이 제 기능을 하는데 흐트러지지 않는 그 부분에서 적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HBM 쪽의 탑픽으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 골라주신 거고 그러면 낸드 쪽 가겠습니다. 성우낸드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저희 샘CNS도 그랬고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낸드의 탑픽 하나 고르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2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만 정하겠습니다. 샘CNS로 말씀드리겠고요. 샘CNS로 네. 낸드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라서 이제 탑픽으로 제가 골라드리겠고 지금 85%입니다. 낸드 매출 비중, 전사 매출에서. 이 원래 90%가 넘었었어요. 근데 내려온 게 낸드가 줄어서 내려온 거냐? 그게 아니라요. 이제 디램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면서 매출 비중이 믹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디램 쪽은 훨씬 더 고부가 가치입니다. 샘CNS가 하는 일은 이제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품인 세라믹 STF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고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회사 이 제품이 세라믹 STF입니다. 낸드 가동률 올라갈수록 계속 프로브 카드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죠. 그래서 소모품이고요. 그래서 가동률 지금 낸드 가동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프로브 카드 계속 쓰일 수밖에 없고 세라믹 STF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QLC 기업용 SSD 이런 고용량의 낸드로 갈수록 세라믹 STF도 더 고부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수혜를 계속 보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램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HBM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디램 제가 알기로는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모두 벤더 통해서 이제 HBM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낸드 대비 가격이 5배 비쌉니다. 그래서 매출 믹스가 훨씬 더 고수익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캐파도 3배 이상의 캐파가 지금 완공된 상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도 별로 안 올랐고요. 이것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샘CNS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 낸드 쪽에 2개 중에 고민하셨다 하셨잖아요. 혹시 그 하나는 뭐예요? 네, 하나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네,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낸드 쪽에 샘CNS 그리고 솔브레인 코멘트 지난주에도 더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투자뉴스 7 유튜브 채팅창에 검색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판 쪽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일부 기판주들 꽤 괜찮았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업황 개선 속에 기판도 쓰일 텐데 기판은 어디로 압축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메모리 업황 개선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보다 지금 메모리 업황 개선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판 중에서도 메모리 쪽에 포커싱이 된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심텍입니다. 심텍,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이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디다 했냐? 전부 비메모리 쪽 FC BGA 이쪽에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LG 이노텍 신규로 들어오고 전기, 대덕전자 네. 이런 회사들이 그때 워낙 좋으니까 거기 증설 많이 했는데 지금 공급 과잉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힘들어진 상황인데 물론 이쪽도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 증설이 별로 없었던 메모리 쪽 기판, MCP 같은 심텍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쪽은 증설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업황이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텍의 MCP 매출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심텍 2분기 실적도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북미 스마트폰 업체라고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아실 건데 북미 스마트폰 업체향으로 신규로 MCP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규 추가되는 매출이 한 7, 8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텍 지금 목표가 예전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샘CNS, 기판 쪽에서는 심텍 각 분야별로 탑픽을 골라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7,000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세 종목을 다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기우는 곳이 있으실까요? 순서상으로는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순서상으로. 순서상으로 네, 네. 다 동일하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순서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일단 되게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근데 2천억 정도 시총이 너무 좀 작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빨리 사모아야 될 주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전략 챙겨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미용기기와 의료 AI 쪽 수정 앵커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와 브리핑을 함께 해주고 있고요. 이슈도 많습니다. 사모펀드 측에서 사간다더라, 샀다더라. 그 외에는 또 클래시스, 이루다 이슈도 어제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 인수합병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그만큼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좋다라는 이제 방증인 것 같고요. 뭐 이르다나 저기 클래시스 이슈는 이제 그 두 업체 간의 이제 매수 청구금리라든지 주총리 통과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제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미용 국내 K 미용 의료기기의 이 경쟁력 향상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말씀드렸던 원택이 네. 지금 1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빠져 있고 여기서 약간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쇼크가 그 태국 법인에 대한 매출 인식 지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의 큰 훼손이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연된 매출이 뭐 2분기에 바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3분기 들어올 건지는 요거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2분기 혹은 이후에 들어올 예정인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태국과 미국 법인의 이제 실적이 이제 좀 고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소모품 매출도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상에 큰 훼손이 없었던 상황이라 급락 이전에 한 10,000원 정도 레벨까지는 회복을 염두에 둔 매수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택 살펴주셨고요. 의료 AI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뉴스상으로는 어느 기관을 뜯었다더라, 어떤 기술이 도입됐다더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무슨 종목을 골라야 할지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국내 의료 AI주들 이제 루닛이 대장주였는데 사실 작년 말인가요? 고점으로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투자자분들 좀 아쉬우신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AI 산업이 정말 인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가장 큰 긍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AI 의료 쪽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내로라는 인재분들은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이 바이오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 연구진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 많이 가셔서 결국 이제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현미경 보고 관찰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또 이렇게 분자 단위로 이렇게 조합하고 화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투입하신 공부하신 시간에 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이 작은 일에 이제 투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AI가 투입이 될 경우에 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임상기관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일례로 그 구글이 알파폴드라는 그 AI 의료 모델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 알파폴드 3 버전이 나왔죠. 이거는 모든 생물체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툴인데요. 알파폴드 2 이전 모델을 갖고 해봤더니 독일의 어떤 연구소에서 박테리아의 분자 구조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10년이 걸렸던 거를 30분 만에 완료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허무한데요? 네, 너무나 큰 변화죠.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변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효율성의 급격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국내 주식들도 있지만 모더나도 이제 오픈 AI랑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 관점이긴 합니다만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그럼 좀 볼 게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주식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거예요? 국내 주식 사실 룬이 저도 좋게 생각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그 시총이 너무 단기간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리면서 급등했던 게 좀 역효과가 아직도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템퍼스 AI라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했죠. 선정이가 투자한 종목인데 그 회사 대비해서 매출 그러니까 PSR 밸류에이션이 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 비교할 수도 있어서 약간 계속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관심 가지셔도 시장은 좋으나 지금 여건상으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 관심은 우호적으로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서도 모더나에서 좀 중장기 관점의 기회를 찾아보자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의 탑픽은 앞서 말씀 주셨던 오로스 테크놀로지이고요. 목표 주가 36,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략 잡아주셨네요. 임성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